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지난 주말에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양봉을 뽑아 올렸는데 일단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최근에 그 월가에서는 이미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그 메리 데일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감속이 필요할 때다. 이제 연준도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좀 강하게 진행했었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그런데 중간 선거 이후가 되면 이제 공격적인 긴축 우려는 좀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시장은 금요일 날 조정을 받았지만 다음 주는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테니까 힘내시고. 자,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다음 주에는 블랙아웃 기간이라고요? 그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제한적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럼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좋은 기업들이 톡톡 튀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경기 지표를 발표했는데 생각보다는 인플레가 통제가 되네.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 시장은 좋은 모습을 보일 걸로 보이죠. 주로 이제 25일에서 28일 이때 이벤트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25일 날은 기업들 실적을 주로 발표를 하고 27일이 아주 중요해요. GDP 성장률을 발표하는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기록했어요. 이제 마이너스 폭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2% 이상 좀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제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인텔이나 뭐 애플이 호실적으로 발표한다면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제 ECB가 기준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 달러가 좀 약세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금요일 날 달러가 좀 약세의 흐름을 보였죠. ECB는 지금 10% 이상 CPI가 낮게 나오고 있죠. 자, 인플레를 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좀 강하게 좀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상대통화 달러는 약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28일 날이 이제 중요한 또 고비가 될 수 있어요. 이때는 이제 PC를 발표하는데 이건 인플레를 조금 더 자극할 수 있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그런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은 21선 사수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그 쇼커버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또 쇼커버 들어오면서 또 저가 매수도 나서고 하면서 짱대 항목 만들었는데 지난주에 음봉이 떨어져서 좀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일단 연준은 5%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는데 내년에 근데 실탄이 부족해 있다. 그리고 일단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쇼커버도 들어오면서 시장은 이제 앞으로 벌어질 중간 선거 때문에 인플레 잡기 위해서 금리를 강도 높게 진행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완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올라간다. 근데 우리는 너무 최근에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정상적으로 판단을 못합니다. 대부분 공포에 질려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이미 바닥은 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직도 공포에 떨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 양봉이 조금 더 세게 나왔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너무 지나친 공포에 휩쓸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월봉상에서 이미 60개월 선에서 바닥을 찍고 있으니까 조금 더 하락해봐야 제한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급반등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일단 이 하락만 제어를 해주면 된다. 자, 그럼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자, 우리 시장은 달러가 이렇게 약세를 보였어요. 근데 원달러 환율은 자칫 또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같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대신 우리는 달러보다는 약간 좀 강해지는 시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좀 내부적으로 뭐 수출업자들이 달러를 좀 덜 환전을 하고 또 수입업자들은 달러 사재기에 나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달러보다는 조금 원달러 환율이 좀 강해지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제어가 되면 더더욱 외국인들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연준의 긴축 강도가 완화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대형주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선물을 매수하고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도를 자극해서 대형주를 받고 있고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기관 쪽에서는 코스닥의 2차 전지 이런 쪽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음봉이 떨어져서 지난 금요일 날 약간 속상하셨을 텐데 일단 양봉을 다음 주에는 쏘아 올리고 약간의 숨고르기가 나오면서 일단 이 하락이 제어되는 이런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지난 금요일 날 개별 종목들이 상당히 좀 조정이 좀 깊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방망이를 작게 쥐고 흔들리는 갈대처럼 단기 매매를 해야 됩니다. 바람의 방향 따라서 움직이는 갈대처럼 이쪽에 뭐 2차 전지가 움직이면 2차 전지, 아니면 또 다른 쪽이 움직이면 다른 쪽, 이렇게 너무 한 곳에 베팅을 하지 말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단기 매매를 하다가 찬스가 오면 한 방을 노려야 됩니다. 조만간 찬스가 오고 있고 이미 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한 방이라는 것은 이쪽에 뭐 몰빵을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계좌가 지금 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종목들이 사실은 잘 올라갈 수 있느냐? 반등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안 좋은 종목들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일부 교체 매매를 통해서, 아니면 정말로 이제 나는 좀 자금이 줄어들었어 이럴 때는 아무 종목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정말로 집중을 해서 좋은 종목을, 성장성이 있거나 주도주 이런 종목들은 집중 베팅을 해서 가져간다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락장을 이겨내는 비법, 저는 두 가지라고 하시라 했죠. 투트랙 전략으로 가자. 주도주나 성장주는 스윙 투자를 하라. 그쪽이 주도주가 어디냐? 2차 전지. 그리고 매일매일 시장에 흔들림이 있지만 그 흐름에 따라서 신선한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테마주나 개별 재료주들을 단기 공략하면 좋다. 자, 그럼 이번 주는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부각을 했습니까? 바로 2차 전지라는 거죠. 근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상승이 잘 나오죠? 실적이 좋은 기업들. 에코프로 그룹주들 보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200% 이상 상승이 나왔죠. 자, 캐파 증설. 자, 삼성 SDI가 에코프로 BM하고 세계 최대 양극재 공장을 준공한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삼성 SDI 올라가고 또 에코프로 BM 올라갔죠. 여기에 더불어서 뭐 중소형주들도 잘 움직였습니다. 자, 분리막 생산하는 WCP 같은 경우는 삼성 SDI가 주로 고객사라고요. 그래서 그 덕에 단기 양봉을 쏘아 올렸고, EM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 이어서 이 각형 배터리를 개발에 성공했죠. 근데 최근에 보면 각형 배터리는 상당히 그 시장에서 한 60% 이상 이쪽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발전할 수 있고, 이 종목이 이제 여기에 개발을 해서 좀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어떤 섹터가 움직일까요? 2차 전지 내에서도 양극재나 또는 탈철기 이런 업체들이 시장에 관심을 가질 걸 보입니다. 여기에 관한 종목들은 토요일과 일요일 11시에 공개 방송을 진행하니까 그쪽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렇게 시장이 움직일 때는 이런 WCP 같은 종목을, 저는 이제 이런 종목을 이번 주에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가볍게 먹자는 이야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종목을 두 번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EM플러스가 이제 각형 배터리를 개발하는데, 사실은 그 작년에 그 폭스바겐 그룹이 각형 배터리 채택을 선언했죠. 근데 이 각형 배터리는 기존의 뭐 파우치형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안 떨어져요. 근데 가장 안전한 게 이 각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고 에너지 밀도가 뛰어난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지난주 계속 이야기를 하죠. 주도주는 2차 전지다. 2차 전지는 앞으로 인플레 시대가 약화되고 성장주 시대가 오게 되면 강력하게 움직임이 나오는데 순환매가 나온다. 그러니 우리는 2차 전지 흐름 따라서 해야 된다.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나고 나서 미국의 다음 포석은 대중국 압박 전략이다. 시진핑이 3년임을 진행을 하고 있죠. 앞으로 이제 더 압박이 더 거세질 텐데, 자, 이런 과정에서 그럼 미국산
광물을 일정 부분 써야 되고 미국산 배터리 일정 부분 쓰는 것만 전기차 보조금죠. 쉽게 말해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이야기죠.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보조금을 못 받아. 그럼 이제 이 전기차 시장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럴 때 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렇다면 처음에 초기 인수 비용을 좀 싸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4,500만 원짜리를 보조금 빼고 배터리 가격 빼서 한 1,430만 원에 사게 만들고 배터리를 2,100만 원짜리 배터리를 폐배터리 가격이 한 700만 원 정도 하니까 그러면 1,400만 원을 한 48개월에 분할 납부하게 해서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내고 한 1,400만 원대 돈 내서 젊은이들이 사고 또 이런 전기차 선호하시는 분이 사게 만드는 그런 법을 개정하고 근데 이게 우리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서구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가 배터리 자율주행 옵션을 월 얼마씩 내고 이용해라. 또 BMW는 열선에 그 시트나 핸들에 열선 들어오는 거 이것도 한 달에 얼마씩 내고 해라. 이런 식으로 전개되듯이 배터리도 월 구독 서비스를 진행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더 커져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거나 캐파 증설 이런 기업들이 강력한 움직임이 나온다고요. 저도 이제 에코프로를 계속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200%를 향해서 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이나 아니면 이제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는 이 캐파 증설이나 실적이 잘 뒷받침되는 종목 그리고 또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또는 폐배터리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시장의 움직임이 좋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수학을 바닥권에서 해서 한 14,000~15,000원대에서 해서 지금 35,000원까지 올라갔다 이제 눌러줬는데 이렇게 앞으로는 좀 강력한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을 주도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단타 치실 필요 없다고요. 바닥권에서 사두면 강력한 랠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제가 한 종목씩 콕 찍어서 제시를 해드려요. 이제 같이 공부도 하고. 근데 코스모학 같은 것도 강한 움직임이 나왔고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번에 강연회에서 이제 코엑스에서 강연회를 진행했는데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제는 대주전자 재료가 응급세 성장 기대감 때문에 움직일 수 있겠다 했는데 한 단기적으로 한 17% 강한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주도주 그 중에서도 좀 강력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는 꼭 끼고 가시라. 옆에 끼고 가는 백처럼 꼭 2차 전지는 끌고 가시라. 자 그럼 이제 미국이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또 한 번 정도는 그 연준의 긴축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이 될 거라고요. 이럴 때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채권 추심업체들. 자 금리 인상기에는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다고요. 저는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런 종목들을 미리 시청자분들께 제시를 해드렸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리포팅을 해드리는데 여기서 리포팅을 해드렸어요. 근데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 리포트 SCI 평가 정보 이런 건데 사실은 이런 종목이나 아니면 이 고려 신용동보 이런 이제 금리 인상기에 볼 수 있는 게 채권 추심업체 나머지 종목은 볼 필요 없어요.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물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신 주도주 2차 전지를 보고 혹시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는 금리 인상 수혜주 추심업체들이 움직임이 좋아진다. 그럼 앞으로 이제 성장 섹터를 잘 보면 앞으로 이제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죠. 자 그렇다면 그쪽은 로봇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시진핑이 3년이면 되죠. 그럼 앞으로 이제 미중 간의 관계는 더 악화되겠죠. 그래서 시진핑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미국하고 갈등 피하지 않겠다. 그 말은 결국은 대만을 어떻게든 한번 노려보겠다 이 소리고 세계 질서는 경량에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장기 집권의 명분을 하나의 중국으로 지금 삼고 대만을 어떻게든 통일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맞게 미국도 이 아태 지역에서 동맹을 강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 이제 중국을 계속 압박하겠죠. 근데
중국은 덩치는 큰데 머리가 좀 약해요. 근데 지금은 이 머리도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왜? 첨단 산업 쪽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거죠. 그게 바로 중국 제조 2025라는 거죠. 2025년까지 첨단 산업에서 국산화율을 70%를 가져가 보겠다. 이게 중국의 전략이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선두 기업, 5G 기업 죽이기에 나섰죠. 그 다음에 반도체 기업들, 전기차 기업들 다들 도태되게 만들려고 뭐 관련 법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제재를 가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양자 컴퓨터나 AI, 로봇 이쪽으로 확대를 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AI 쪽에서는 이미 미국을 앞질렀어요. 그래서 뭐 규모나 질적으로도 앞지르고 있다. 단적으로 보시면 중국 공안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글라스는 사람을 인식해서 단 몇 초 만에 이 사람의 범죄 기록, 금융 기록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필립 K. 딕의 어떤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중국이 너무 AI나 로봇 이쪽에 커가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제재를 많이 가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특히 EU에서는 자, 저걸로 인해서 만약에 5G 기술을 이용하고 AI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주요 인사들이 있죠. 주요 인사들을 뭐 스마트폰이나 해킹도 하고 도청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제재해 보자. 이게 바로 AI 액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입법을 노리고 있고 또 중국은 상당히 로봇 쪽에서도 많이 발전을 했어요. 과거 코로나 시대에 보면 이제 그 의료 인력들이 많이 뭐 밤새 철야 작업을 하잖아요. 이때 사람이 이거 밥 해주려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밥하는 기계, 그래서 요리 로봇도 있고 또 요즘에 그 배달을 직접 이제 로봇이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발전했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어떤 중국의 이런 로봇 산업이나 AI 산업에 대한 독주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안을 마련하고 이번에 규제를 가한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 정부에서도 이 로봇이나 AI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근데 다음 주 27일 날 2022 로봇 비즈니스 페어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시장은 움직일 것 같다. 이건 이제 산업통상부가 지원을 합니다. 근데 26일 날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 주제가 바로 직설적이에요.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산 로봇을 미국이 규제할 수 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세계 첨단 기지, 생산 기지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제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서 이제 패널들이 토론한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주로 로봇 산업에 대한 뭐 로드맵이나 아니면 뭐 주로 이제 로봇주들이 뭐 제조 로봇이나 서비스 로봇 이제 또는 의료 로봇 이런 것들이 시연이 되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연설자로 참여한 기업이 누구냐면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유일 로보틱스. 이제 이쪽에서도 강연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잘 보시면 좋겠죠. 물론 이 종목이 로봇 테마의 주도주는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이슈 때문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정부에서는 로봇 육성책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발표한다고 했었거든요. 10월 달에. 이제 이게 여기와 맞물려 있는 거죠. 또는 이 컨퍼런스가 끝나고 이제 앞으로 우리 로봇 쪽에서 로봇 산업 쪽에서 드라이브는 이렇게 걸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컨퍼런스가 이제 한 5시에 끝나요. 5시에 끝나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그 전에 형성이 되기도 하고 또 이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또 강력한 테마가 단기로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행안부에서 가평에 드론에서 배송 시연회를 했다고요. 가평에서 드론 배송회를. 그리고 여기서 앞으로 우리는 뭐 거점을 40점을 더 추가해가지고 드론 배달을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육성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 따라서 드론 관련주들이 뭐 상한가 근처까지 치솟고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튀어오르는데 이 로봇 산업은
전 세계가 성장률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 그리고 특히나 인구가 지금 생산 가동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이런 추세에 맞춰서 이 4차 산업, 특히 로봇 쪽은 강력한 드라이버가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고 그때 이제 킨텍스에서 2022 로봇월드를 개막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15개 국가 200개의 사가 참여를 합니다. 여기에는 뭐 제조업 로봇이나 또 스마트한 제품을 만들고 또 물류 로봇이나 서비스 로봇 이런 첨단 로봇이 시연이 될 것이고 여기에 관련돼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좋은 움직임이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이제 이슈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공언을 했었죠. 로봇 정책을 발표를 하겠다. 근데 최근의 흐름을 봤더니 어떤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있는 섹터는 그런 재료가 이슈화가 되면 강력한 한번 랠리가 나오더라. 그러니 우리는 로봇 관련주를 잘 봐야 된다. 대신 최근의 흐름을 보면 부익부, 빈익비 장세 모두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선택된 몇 종목만 올라가고 주도주들이 강력하게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로봇주 잘 움직인다고 해서 이제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괜히 입맛만 다시게 되겠죠. 그러지 마시고 오늘 토요일, 일요일 11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하니까 여기 참석하시면 여기에서 어떤 핵심 종목을 뽑아서 이야기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겁니다. 과거에 이제 여러분들께 여기에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 같이 분석을 하고 했던 휴림 종목인데 그리고 저는 리포트를 한 2번 정도 해드렸어요. 근데 이게 바닥권에서 강력한 랠리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로봇 테마는 정부의 정책 또 기업의 투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번 움직이면 세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 초가 마지막 매수 찬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잘 집중해서 하시면 또 재미있는 매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도주를 공략하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장이 금리 인상이라면 금리 인상 관련주들 이런 걸 매매를 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 로봇을 또 공략을 하고 또 우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단기 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바로 최근에 급등주들이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더라. 그렇다면 저기서 우리는 투자 아이디를 찾아서 해야 된다. 그럼 국제 정세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을 봐야 된다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5개만 보시라. 4분기에는 이바로, 제네,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우크라이나 재건주, 네옴시티. 이렇게 이제 보시라고 했는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와 또 네옴시티가 복합되어 있는 게 좋다. 하나는 리스크가 있으니 복합되어 있는 종목이 좋다. 그리고 상승 초기에 종목이나 주도주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도 여전히 또 한 번 정도는 톡톡 튀어오르는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흐름을 보면 푸틴이 동원령에 의해서 계엄령까지 선포를 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많이 후달리겠죠. 시쳇말로.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이 계엄령을 선포를 했다고요. 자, 이것은 아마 개구리 삼기 전략의 일환이지 않을까. 자,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팍 튀어오르겠죠. 튀어나가겠죠. 그런데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다 놔두고 여기서 물을 끓이게 되면 서서히 죽는다고 합니다. 사실 뭐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기에 빗대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푸틴의 전략은 전면전으로 나서기 전에 일단 전시체제로 전환을 하고 또 요즘에 푸틴 물러가라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내부 다독거리는 내부 비판을 진압하는 그런 쪽으로 갈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것 자체가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죠. 뭐 겨울철 앞두고 이제 뭐 300개 이상 그 발전 시세나 이런 쪽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자, 이랬을 때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좀 전기 공급이 제한되겠죠. 그래서 지금 미리 전기 공급을 처음으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 자,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날아든 소식이 이제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미국이 추구하는 건 뭐냐? 일단은
에너지나 인프라를 좀 복원해주고 그다음에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좋지 않겠까? 제2의 마셜 플랜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이든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젤렌스키한테 우크라이나 맡겨놔도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대중국 압박 전략을 가져가자. 그렇다면 푸틴은 지금 상당히 궁지에 몰려 있다는 거죠. 동원력도 발휘하고 또 계엄령도 선포하고 벨라루스까지 끌어들여서 뭐 가스관도 폭발하고 전술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발언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주식이라는 건 두려움 속에서 피는 꽃이라고 했죠. 항상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열광할 때는 이미 늦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공포에 느꼈을 때 이미 시장은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자 공포에 휩싸이지 마시라.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는 IMF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51조 원 정도로 쏟아부을 그런 힘산이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식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줄줄줄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은 태평성대는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리스크를 최소한 회피하려고 하면 되도록이면 바닥권에서 또 이 네옴시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주나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 있는 게 좋죠. 왜냐하면 최근에 네옴시티가 빈살만이 방문 안 한다고 해서 월요일 날 눌러줬잖아요. 근데 뭐 다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런 거나 아니면 또 만약에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만난다. 그럼 또 이 관련주들은 약간씩 눌러주겠죠. 그렇지만 이 태양광 관련주 보세요. 시장에 관심이 없었다고요. 근데 태양광 관련주들이 어땠습니까? 강력한 랠리가 나왔죠. 누구도 시장에서 관심을 안 가질 때 그 종목들이 강력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복합 테마 그리고 상승 초기 종목, 바닥권 이런 종목을 공략하시면 됐다. 근데 여기에서 실적까지 뒷받침이 된다면 더 흐름이 좋겠죠. 또 저들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또 노리기도 한다고요. 자, 이런 종목들을 가져가면 된다. 그럼 이제 기존에 많이 올라있던 종목들은 약간 매도도 나오고 또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앞으로 이제 좋은 쪽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자, 발전 시설을 공략합니다. 그리고 또 폭격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럼 고향에 들어왔는데 집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가 예전에 나왔었죠. 그래서 부총리가 한국이 모듈러 주택에 강점을 갖고 있는데 좀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겠냐. 근데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몇 개가 있어요. 근데 다른 종목은 안 움직여요. 딱 한 종목만 움직입니다. 자, 그 종목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을 11시에 진행하는데 그때 말씀드릴게요. 항상 저는 그때 어떤 주독 섹터 중에서 한두 종목 콕 찍어서 이제 같이 여러분들께 공부하고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잘 올라가요. 거짓말처럼. 그러니까 꼭 참석하셔가지고 이런 전략을 얻어가시는 게 좋다. 그럼 모듈러 주택이 뭐냐? 한 70% 이상은 공장에서 이미 만들어요. 그리고 현지에서 이걸 제작을 하죠.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땅에서 이걸 조립을 하는 이런 모듈러 주택이 강점을 보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이제 포화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재건을 시작을 하겠죠. 자, 그렇다면 건설이나 재난이나 국방 이런 데 중장비 업체는 주도주로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마불사라고 하죠. 주도주는 죽지 않습니다. 주도주를 공략을 하시고 바닥권에 있는 순환매 흐름 따라서 바닥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톡톡 튀어오른 종목. 이 두 가지로 테마나 섹터를 공략하시는 게 맞다. 그렇다면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보세요. 태양광, 모듈러 주택 이것 때문에 강력한 랠리가 나왔죠. 지금은 이제 늦었죠. 뭐 이미 여기서부터 강력한 랠리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주식은 상승 초기에 잡지 못하면 어렵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께 이번에는 뜬금없이 또 유신이 될 것 같다 하면서 제시를 해드리고 끝나고 나서 저도 이제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단기 뭐 60, 70%, 한 70% 이런 건 강력하게 금방 나옵니다. 자, 그럼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보시면서 이제 네옴시티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은데 사실 네옴시티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갈등 때문에 네옴시티가 유탄을 맞고 약간 월요일 날 눌러줬죠. 근데 다시 이제 회복을 하고 또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간 종목도 있고 좀 반등이 약한 종목도 있습니다. 자, 빈살민이 방안을 취소했어요. 근데 이게 끝났을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고 설령 방안을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관련주는 움직일 수 있다고요. 자, 전쟁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되면서 뭐 사료 관련주들 이런 인플레 관련주들이 있죠. 에그플레이션 관련들이 강력한 랠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강력한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 일단 원희룡 장관이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11월 초에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를 방문한다고요. 자, 그리고 G20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과 또 빈살만이 만날 수 있는 흐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재건과 네옴시티가 같이 얽혀져 있는 복합 테마. 그중에서 저들이 노리는 주도주를 노리거나 아니면 순환매 흐름상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은 흐름에 맞게 톡톡 튀어오르니 이슈와 재료를 분석한다면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빈살만이 방안을 취소했는데 뭐 방안을 취소했던 원래 예정이 없고 그냥 우리가 기대감만 있었던 어쨌든 안 온다는 이야기죠. 단기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자, 오펙 플러스에서 매일 200만 배럴 정도 증산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야, 한 달만 좀 지연시켜.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 러시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어려워져서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미국이 야, 그럼 무기 판매할 거 중단해. 이렇게 하면서 경제도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빈살만이 미국의 압박이 저렇게 있을 줄 알면서 그랬을까요? 바로 트럼프 때문이에요. 트럼프 사이 쿠셔너가 퇴임 후에 결성한 사모펀드에 2조 4천억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 출신 재무장관이었던 문희신의 어떤 투자회사에는 절반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여기는 엄청나게 투자를 했다는 거죠. 자기는 어떤 국부펀드의 어떤 수익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도 트럼프가 되는 게 좋겠죠. 공화당이 이기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때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보훈이나 아니면 앞으로 2024년도에 이제 대선하면 트럼프가 또 한 번 이길 수 있다. 왜? 트럼프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화해를 시켜서 이란을 대립시키는 이런 밸런스를 유지한다. 이런 전략입니다. 자, 지금 네옴시티가 건설되는 게 홍해상인데 홍해상에 보면 T란 섬과 두 섬이 있어요. 사나피르 섬이 있는데 특히 이 T란 섬은 이스라엘이 시리아가 이쪽으로 홍해 쪽으로 빠져나오는데 중요한 그 요충지라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사우디는 예전에 우리 땅이었다. 근데 이제 이집트가 이제 실효 지배를 했었는데 이집트에 뭐 여러 가지 경제 지원해주고 이거 우리 땅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있고 근데 이스라엘이 좀 도와줘야 돼요. 지난번에 그 만약에 바이든이 지난 6월달에 사우디를 방문을 할 때 이걸 해줬다면 이렇게 뿔이 안 났겠죠. 근데 이걸 해결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짜증도 나 있는 상황이라 또 중간 선거고 하니까 이왕이면 나를 밀어주는 쪽으로 좀 해보자.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게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 회복을 원하는데 지금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서로 화해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고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이런 부분도 서로 해결하면 서로 원만하게 연공도 잘 통과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빈살만은 태국과 일본은 방문을 하는데 우리는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이미 이제 요구하는 게 자, 원전 건설해 주는데 우라늄 농축 비율을 좀 미국은 20% 아래로 하라고 하는데 좀 우리는 좀 올려서 필요시에 핵을 좀 가져보겠다 이런 욕심이잖아요. 그리고 또 세계 엑스포가 이제 유치 경쟁이 2023년도에 있는 엑스포가 유치 경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야,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면 미국이 한국 편을 들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이걸 지렛대로 활용해서 이왕이면 네옴시티 재원도 좀 부족한데 가격을 좀 다운시켜보자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머리를 좀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현지에서는 방산이나 원전 지금 입찰 중에 있고 또 저기는 반드시 우리 이런 게 필요하다고요. 영국이나 또는 미국에서 이제 무기를 수출 안 하려고 하니까 이란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일단 우리 원희룡 장관이나 우리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에서 뭔가 몰골을 틀 수 있다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이게 수주를 따낸다. 이거보다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그 종목들을 그런 관점에서 움직일 때만 공략하면 된다. 그렇다면 여기 네옴시티나 우크라이나 복합 테마 중에서 또는 주도주를 공략하면 좋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시장에 또 이슈가 있죠. 월요일 날 바이오 유럽 2022가 개최가 된다고요. 참가 기업들이 몇 기업 있어요. 그중에서 글로벌 빅파마하고 미팅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시장 또 좋으면 또 한번 통 튕겨오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자,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바닥을 치고 있는지 모르고 원래 시장이라는 게 두려움 속에서 피는 꽃이라고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너무 시장이 많이 빠지고 종목들이 많이 빠지니까 그림자 공포에 허덕이면서 바닥을 치는 줄도 모르고 내 포트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 그런 거죠. 이미 시장은 꽃을 내밀고 있고 주도주들 뭐 2차 전지나 또 기타 테마주들이 좀 팔딱팔딱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시장 좋아지면 이제 내 종목도 좋아지겠지? 절대 아닙니다.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팔을 걷어붙이고 내 곡간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다 왔어요. 8분 능선에 와 있는데 이 깔딱고개만 넘어서면 또 아름다운 단풍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도 단풍처럼 빨갛게 물들기를 기원하신다면 좀 힘을 내야죠. 그래서 하락장에 이겨내는 비법은 뭐냐? 결국은 두 가지로 가져가야 된다. 주도주 쌀 때 사라 이거죠. 성장주 쌀 때 사자. 스윙 관점에서.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신선한 이슈와 재료를 머금는 종목은 단기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좋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에코프로를 끌고 가고 있고 또 최근에 이슈에 맞게 상승 초기에 EM 플러스를 2번 제시를 이제 공략을 해드렸는데 이 리포트로. 그리고 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수화학 같은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를 바닥에서 사자 이거죠. 그러면 강력한 랠리가 나오고 또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테마 중에서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해야만 마음 편히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네옴시티가 움직이면 네옴시티 아니면 삼성이 뭐 ARM을 인수한다 그러면 또 이런 관련주. 그러면 잘하면 또 상한가도 치고 이런 강력한 랠리가 나오는 종목도 있고 금리 인상기에는 또 이런 SCI 평가정보처럼 추심업체를 공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고 우리가 하는 사이에 시장은 또 강한 또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풍놀이 가는 것도 좋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지막 기회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마지막 기회에 또 시장의 주도 섹터고 또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11시 국고처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